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은 줄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약간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네. 위험한 추세겠죠? 뭐 지금 400명대에서 300명대 조금 이제 감소하는 양상은 보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이 수도권에서의 이 집단 발병 규모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약간의 그 감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예. 계속해서 심리적으로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개인위생 지키는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00명 정도 줄어든 것도 선별진료소가 태풍 때문에 운영 못해서 그랬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실제 어제 하루 동안의 검사 건수를 보니까요. 약 한 18,000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별진료소가 물론 태풍 때문에 약간의 좀 이 시간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검사 건수만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는 비슷했다면 네.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한 일단 100명 정도는. 양성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 내에는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정부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조치면 어떻게 통제 가능할까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은 적어도 잠복기라는 기간이 2주일, 14일이기 때문에 그 2주일에 한 2배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야지만이 그 연결고리의 이 고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 2주 이상을 더 봐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19일자로 이제 2단계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9일 기준으로 한 4주 정도는 지켜봐야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잡혔느냐, 통제 범위에 들어왔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9월 중순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적어도 8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9월 중순 정도,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이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은 그때까지 아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어떤 단계는 2단계지만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에 대한 어떤 통제를 더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뭘로 어떻게 강화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 실생활에 효과가 되는 그런 조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게 되면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중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위험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음식점, 카페 이런 곳에 대한 9시 영업 제한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달로 영업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3단계죠. 네,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시 영업 제한을 하고 배달만 가능하게 한다든가 약간은 어떤 중간쯤에 위치한 부분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면은 연결고리를 자르는데 효과는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조치는 확정된 조치는 아니죠? 9시 영업 제한 이런 거는? 일단 오늘 이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2단계 아까 9월 중순까지라고 교수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추이는 이대로 가면 어제 저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주일에 5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면은 1,000명을 상회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강화한 다음에요. 감염 재생 지수라 그러나요? 재생산 지수. 재생산 지수. 네.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어떤 사람의 숫자, 이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8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 2.99 정도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1.4 정도로 감소했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생산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감염자의 규모,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재생산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확진자의 수는 상당히 큰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럼 지금 전체 어떤 감염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이 큰 어떤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다 이 위험한 말씀이시죠? 상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휴가철 이동 인구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발로 퍼지기 시작한 어떤 감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상태는 일단 뭐 어떻습니까? 사랑의 제일교회를 보게 되면 예. 한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누적 나타났고요. 예.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도 누적 확진자가 한 230여 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겠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휴가철 예. 전 국민의 그 이동,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라든지 경포대라든지 각 이 휴양지에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중이 됐고 그들 인파가 식당이나 카페나 주점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것이 반복됐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확진자 수의 증가. 뭐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검사받은 분들이요. 통계를 보니까 16%밖에 아직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N차 감염을 어떤 N차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현재까지 그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는 한 230여 명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약 한 5만 명 정도의 그 인원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 예. 현재 한 8천 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접촉이 됐을 때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2주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주 이내에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난 이후에 증상이 생겨서 확진 판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 확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참석자들은 지금 본인의 신체 증상에 이상 여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즉시 방역 당국에 가서 검사를 받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음성이 나왔어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분들 중에 86%가 검사조차를 안 받은 거는 대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14일이라는 잠복기 내에서는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이들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예. 증상이 있다 한다 치면은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잠복기가 끝나는 그 자가격리. 시점에서는 예. 그렇죠. 그 자가격리 기간이죠. 예. 그 기간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도 문제지만 최근에 그 깜깜이 비율이 거의 30%까지 올라갔다는 네.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뭐 현재 그 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한 33%가 예. 깜깜이 비율이고요. 그럼 3명 중에 한 분은 그 감염원을 모르는 거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접촉을 해서 내가 이 질병에 감염이 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방역 당국이 감염원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질의 이 방역 활동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더욱 이 마음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다시 그렇습니다.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만남을 좀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은 자제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불가피한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위생수칙.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예. 거리두기 이런 조치들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상태로 충분한 건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3단계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네, 물론 이제 예. 3단계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이 3단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적 봉쇄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한 이후에 그래도 통제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3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2단계의 효과를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혹자의 다른 전문가분들의 경우 3단계를 미리 선제적으로 진입해서 짧게 하고 끝내는 게 낫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예. 이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예. 그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일단 3차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완화될 수 있는 또 기준을 찾는 것도 사실상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자 발병 양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이 3단계 조치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2단계의 효과를 관찰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은경 본부장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데요. 3단계 들어갔다가 추세가 멈춰지지 않을 경우에 한없이 장기화시킬 수도 없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발생하는 문제가 염려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흡연자분들, 네. 그 흡연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온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사실 그 세계 보건기구가 예. 이 코로나 그 한창 유행할 4월에 이미 이 흡연을 통한 이 확진자의 증가가 우려된다 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방역 당국도 이미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흡연을 통해서 폐 기능이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이 기회에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흡연을 할 때 들숨과 날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날숨을 쉴 때 혹시라도 이분이 감염자일 경우에는 이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내뿜을 때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이제 가능하면 삼가하고 그리고 또 흡연실 내에서는 반드시 그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상황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피우시는 분들도 실내는 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외에서 피더라도 담배 연기가 어떤 상대방의 얼굴에 닿는다든가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비말이 같이 그 정도는 비말이 같이 퍼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렇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예. 실외에서 흡연을 하되 예. 과거와 같이 흡연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삼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좀 충분히 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담배 피시는 분들끼리. 네. 예. 그러면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선생님. 백신 문제는 연일 뭐 금방 나올 것 같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러면 2년 후다 어차피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대하면 될까요? 백신 일단 개발까지. 뭐 빠른 그 기준으로 친다면 11월 정도에 백신이 3상 시험이 끝나서 예. 생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물량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 아무리 빨라야 1월 정도나 돼야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백신을 바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백신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효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 그것이 계속해서 병행이 돼야지만이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지금 같은 어떤 방역 준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네.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오늘 어떤 기사들 보니까 그 임상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감염시키는 그 윤리적 문제들이 되고 있다는데 사람한테 일부러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백신의 임상 실험? 일단 그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체계화된 그런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윤리적으로나 또는 뭐 의학적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겼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꼭 감염을 시켜봐야 그 백신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 또 그 시험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이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